안녕하세요. 촬영코치 임혜입니다.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거리에 서 있을 때 더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온도가 한 1도, 2도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요일에 아이들과 북적이면 너무 정신없죠? 그게 또 현실이죠. 저는 오랜만에 코엑스 몰에 다녀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저는 왜 바샤 커피가 코엑스 몰에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 바샤 커피가 코엑스 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티백을 좀 사려고 했었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매장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한번 해볼까. 싱가포르에서 그 바샤 커피 본점에서 그때 커피 한 잔 마셨던 기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해볼까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청담동에 있다고. 그렇구나.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티하우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또 나름 근데 저는 티하우스 가면 그 주전자에다가 차 주전자에다가 우리 차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 잔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는 건 아시죠? 우리가 보통 찻잔에 차 하나를 먹을 때는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그냥 봐주는 정도잖아요. 넣어주는 정도. 근데 차주전자에 밀크티를 시켰는데 거의 한 3잔 정도? 적어도 2잔 반? 그 정도 나오던데요. 물론 1인 1잔을 시켜라 라는 그 룰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뭐 똑같은 거를 시키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날 또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 그러면 그냥 탄산수를 삽니다. 근데 스타벅스 같은 데는 탄산수를 살 때 얼음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는데 티하우스들은 좀 받나 봐요. 500원에 얼음잔을 팔아요. 뭐 그래도 거기다 한 잔 마시고 오히려 그냥 롤케이크 한 조각 정도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밀크티 따뜻한 거, 그 다음에 얼그레이, 그 다음에 조각, 롤케이크 하나, 그 다음에 탄산수 한 잔, 이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많은 그 외국인들이 코엑스에서 그 전시되는 것들도 보고 또 밑에 스타필드 몰이 있잖아요. 그럼 몰에 들어가서도 또 쇼핑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방금 몰에서 산 옷입니다. 색깔이 제가 요즘에 이 색에 꽂혔어요. 이 짙은 그 옛날 생각하면 우리 때는 밤색이라고 그랬어요. 밤색, 브라운을 밤색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 컬러가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자꾸 이 컬러가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통 자라에 가면 맞는 사이즈가 없거나 아니면 옷하고 저랑 매칭이 잘 안 돼서 거의 못 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1,000원 빠지는 5만원? 그 정도. 그래서 이거랑 스트라이프, 여름막 그 비치, 이런 썸머, 이런 상징적인 그 블루 아시죠? 그거 하나 해서 후딱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왔다. 들어올 때 내 손에 뭐 쇼핑백 하나는 있어야지 만족도가 있지. 그냥 빈손으로 오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예. 저의 또 이 소비 욕구죠.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미아님은 코치님 아이 숙제 봐주다 알람 받고 들어왔어요. 일요일 오후에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제가 어제도 춘천에 강의를 갔다 왔고, 예, 지방에 조금 출장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내일 또 샤론 코치 클래스에서 신규 강의가 또 2개가 또, 예, 진행이 돼서 이벤트를 하려면 또 제가 그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 많거든요.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링크도 만들어야 되고 또 관련돼서 포스팅도 해야 되고 은근 할 일이 많아요. 예, 물론 그거를 전문가들이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저 스텝이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한 것도 제가 하자, 예, 이주이기 때문에, 예, 여하튼 한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춘천 갔다 와서 그걸 만들고 여러분에게 라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늦게 끝나고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는 못하고 오늘은 코엑스 갔다 오면서 빨리 여러분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얼른 1시간만 얼굴을 보자, 이래서 들어왔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이들이 아직까지 막 북적북적 하죠. 특히 지금 대치동은 아주 훈풍 바람이 붑니다. 여태 시험을 잘 보나 못 보나 기말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말이 끝났기 때문에, 예, 각 집마다 시험을 잘 본 집들은 파티하느냐고 바쁘고 시험을 또 못 본 집들은 학원 고르느냐 바쁘고 부산합니다. 네. DNS WKS님은 마포구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동반 가는 캠핑장에 왔어요. 오, 그런 것도 있군요. 요즘 시에서 한때는 왜 그 주말 농장, 그래서 막 분양도 하고, 그리고 그 내가 분양받은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막 이런 재미를 좀 줬었는데 요즘은 캠핑도 또 진행을 하는군요. 예. 각 지자체에서 여하튼 그 주어진 예산으로 다양한, 예,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참 요즘은 가족과 같죠. 이제 예전에는 애완견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애완이란 말을 빼고, 예, 반려란 말을 쓰죠. 그거는 급이 상당히 올라간 거죠. 애완할 때 완은 장난감의 뜻이거든요. 예, 반려는 여생, 생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그 사업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허용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죠. 그 대신에 우리 집에는 뭐가 있냐면 반려식물이 있습니다. 네. 저도 남편이 그렇게 식물을 열심히 키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실에 있는 식물에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아침만 막 눈을 뜨면 아니면 뭐 잠깐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막 스프레이로 막 뿌리고, 그리고 그 식물원에 있는 분들이 배달에 왔을 때 막 그 설명을 듣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키워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식물을 키우게 된 계기가 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은 사람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연은 보는 거지 내가 케어하는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2 때, 단대부고 고2 때, 그때 선생님이 교실에 화분이 필요하다, 하나를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큰 걸 하나 배달을 시켰거든요. 그게 고무나무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06년도에 들어갔으니까 2007년도 얘기예요. 2007년도. 그럼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콩나무가 교실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고2 남학생들의 그 먼지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여하튼 이 아이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고3으로 올라가는데 선생님께서 저 화분이 귀찮다, 처치곤란이다, 가져가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무가 죽지 않은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여하튼 뭐 저는 그냥 그러자고 그러고 제가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서 학교에다가 드린 거를 학교에서 필요 없다 가져가라 이래서 집에 가져온 거예요. 그 나무가요, 그럼 20년 됐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집에 자라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를 몇 번을 했겠어요, 그동안에. 이사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걔를 데리고 다녔는데 얘가 죽을 것 같아도 살고 죽을 것 같아도 살고, 그래서 우리 집에 20년 된 고무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생명력을 알아서 이번에 나무를 교체할 때 고무나무를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근데 역시 새로운 고무나무는 굉장히 영향을 충분히 받은 아주 풍성하고 화려해요. 근데 20년 전부터 우리 집에 있던 고무나무는 아직까지 그 시들시들합니다. 그냥 노인과 같은 느낌. 근데 그 고무나무가 저한테는 굉장한 추억이잖아요. 우리 큰애 고2 때, 그때 임원할 때, 그때 제가 학교에 낸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 저는 고무나무 추천합니다. 안 죽어요. 웬만하면. 진짜 고무나무를 죽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희한한 거야.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또 막 풍소지리에 맞는 뭐 어떤 식물을 키우면 뭐 복이 들어온다. 그 기준이 대부분 잎이 큰 거래요. 잎이 컸을 때 그거를 거의 돈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속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집이 지금 한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키우고 계시나요? 저 아는 분은 그 방송 작가신데, 그분은 진짜 식물들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그분은 그게 거의 투자 개념이더라고요. 뭐 어떤 난이나 어떤 그 희귀한 그 식물들은 가격이 비싸대요. 그래서 뭐 서로 뭐 매매도 하고 프리미엄도 얹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림이든 어떤 거든 그거를 투자 대상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나한테 행복을 주고 또 바라보면 예쁘잖아요. 그 정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림을 사서 그거를 돈을 벌겠다? 그거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한참 우표 수집, 희귀 동전 수집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돈이 된다고 막 가끔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에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가끔은 은행에서 88 올림픽 기념주화 이런 거 있잖아요. 86 아시안 게임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도 돈이 된다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게 돈이 된다고 정말 열심히 모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도 난 그게 돈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돈이 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부동산밖에 없더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속이 좁아서 고인도 못하고 주식도 못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잘하셨네요. 어때요? 재밌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을 키울 때 많이 죽는 이유가 얘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습,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너무 과한 사랑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는 것도 하나의 교훈일 것 같아요. 남인이 어서 들어오세요. 네. HAP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분의 질문인데요. 초5 수학 영어는 유명하다는 학원에서 저의 도움 없이 혼자 숙제 수업을 다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논술 토론은 줌 수업으로 토론하고 있는데 수업의 깊이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토론 논술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 독해 부분이 걱정이 돼서 빗바람 같은 국어학원을 보내야 되나 문제집으로만 되나 고민됩니다. 이제 엄마가 첫 줄에 질문의 첫 줄에 유명하다는 학원 이렇게 썼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가 수학하고 영어는 굉장히 좋은 학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과 영어를 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국어도 문제집으로 만족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기파랑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예. 엄마의 생각이 이미 몇 줄의 글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중수업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어른도 굉장히 숙련된 사람도 화상으로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텍스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바디 랭귀지로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되고 또 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면상에서는 내가 끄덕거리는 게 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옆에 있으며 얘가 고개를 끄덕거려도 모른다는 거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수업은 현장 수업을 해라. 예. 왜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줄을 거의 30분, 1시간을 줄을 서서 현장을 듣겠어요. 예, 그거는 에너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특히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거는 현장 수업을 해라.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NUL 네, EUNGGY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정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줌이라는 거는 이제 줌 미팅, 네, 줌 어썸 이렇게 나오죠. 세계적인 그 정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미팅도 그렇게 많이 하고 수업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 몸이 아직 아날로그인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그리고 어차피 투자하는 거예요. 1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집중해서 가장 많은 아웃풋을 내는 게 그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여하튼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내가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온라인은 대체되는 게 맞는데 메인을 그거를 하고 그리고 깊이를 말한다는 것도 조금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담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라인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얼굴 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커피챗이라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에 예, 줌 미팅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예. 저희 그 교수들 모임에서도 줌 미팅을 많이 하고 예, 줌 수업을 많이 이제 권장하는데 제가 아직 줌을 싫어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인스타로 하면 저랑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특히 이 세로 하면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줌으로 할 때는 화면 그 구성이라든가 여튼 전달력이라든가 저는 조금 불편해요.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줌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줌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기대치에 문제집으로 되지 않을까가 걱정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확실히 날이 너무너무 더우니까 입맛도 없잖아요. 그런데 입맛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은근히 군것질 같은 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포만감이 있다 없다는 좀 다른 거예요. 예, 입맛이 없다고 안 먹지 않아요. 입맛이 없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몸에 안 좋은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입맛이 있던 없던 정식으로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것, 그 대신 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귀찮으니까 후루룩 먹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낮에 그 막국수 먹었거든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의 10층에 가면 송이라는 아주 오래된 노포 같은 그런 식당이 있는데, 메인 메뉴가 모밀이라든가 아니면 돌레미 우동이라든가 아니면 통만두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오래된 식당이어가지고 거의 3대 4대 때가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도 제가 어떤 얘기 하고 싶었냐면, 이 구석자리로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한 2살 된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베이비 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두 테이블에 엄마, 아빠, 아이, 이쪽 테이블도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아무래도 뭐 먹고 흘리고 난리가 나죠. 근데 한 테이블은 나갈 때, 물론 이 위에는 막 휴지도 많이 쓰고 정신 하나도 없지만 바닥은 깨끗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테이블은요, 위에도 똑같이 지저분했지만 밑에 우동가락, 우동이 밀가루가 정말 한 가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올까요? 전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은 그거를 다 치우고 나갔고 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나가더라. 그러면 식당에서 그거를 치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더 나아가서 사실 이 국수라는 거는 붙으면 막 문질러지고 퍼지고 바닥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빨리 떨어졌을 때 빨리 주시면 훨씬 더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외출하는 엄마들의 힘든 것도 알지만 내가 떠났을 때 그 자리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자라에서 이제 그 피팅룸에서 여자분이 나가고 내가 들어갔는데 자기가 썼던 옷걸이가 바닥에 2개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걸어놓지 않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거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제 옷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한테 결국은 나쁜 서비스가 오게 만들거든요.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든가. 그래서 조금만 내가 힘들어도 적어도 내가 그 자리를 떴을 때 욕을 안 얻어먹을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막 별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조금 약간 꼰대 같은 소리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매너 아닐까.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게 조금 아쉬웠다.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뭐 애기들은 보면 너무 예쁘죠. 예. 이제 할머니 모드가 돼가지고요. 애기들 보면 다 예뻐요. 막 일단 미소가 막 이렇게 나요. 아이들 보면. 근데 엄마들이 어차피 엄마 아빠 있었으니까 누구나 한 명은 이 바닥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거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더 대접받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트 올려주시는 거는 제 말에 공감한다는 뜻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참 쉽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도 저는 항상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고 바닥에 휴지 있으면 대부분 제가 손으로 하기는 저도 더러우니까 휴지를 좀 꺼내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 화장실 쓸 때 마음 편한 거예요. 바닥에 그게 더러운 휴지는 아닐 거예요. 막 뛰다가 뭐 떨어진 휴지 그런 것들이 막 널려 있으면 그 지저분한 공간에서 화장실 쓰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연수 씨는 변기 카바를 사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려고 봤거든요. 100장, 50장 최소 단위가 그래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별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거 하나 필요한가? 특히 막 공중 화장실 쓸 때 그때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오연수 씨가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갖고 다니는 게 변기 카바도 갖고 다니지만 이 손가락 장갑도 갖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손으로 집어먹을 때 자기는 자기 손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긴 나는구나. 그렇기도 하던데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네. 버블, KYUMMI님이 초이남아 정말 기본적인 연산 실수가 계속 나서 정답률이 같이 낮아지는데요. 낮아지는 개념으로 두네로 수학스예요. 이게 브랜드 네임이. 연산 수업을 하면 어떨지 여쭤봅니다. 글쎄요, 제가 이 시스템을 몰라요. 이 연산 수업의 시스템을 모르는데
초2 남자아이들이 연산을 못하는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글씨가 아직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 빨리 풀고 싶어. 근데 뇌의 속도랑 손으로 쓰는 속도도 안 맞아. 그리고 후딱하고 나는 빨리 놀고 싶어. 이런 안정적이지 못한 마인드.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연산을 틀린 이유가 진짜 많은데 연산을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물론 이게 뭐 어려운 연산은 능숙도 많이 숙달되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특히 초1, 초2 때 연산을 못하는 거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 엄마가 하니까 하는 거고 또 빨리 후딱 끝나고 나는 놀고 싶고 예 그리고 귀찮고 쓰기도 싫고 뭐 이런 이유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근데 만일에 이 연사 수업에서 두뇌로에서 그런 거를 잡아준다면 뭐 이익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드릴로 계속 반복을 해서 아이를 더 힘들게 한다면 오히려 수학을 더 싫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세요. 아이가 풀 때 어떤 게 나오는지. 얘가 이거 자체를 너무 무의미한데 하기 싫은 걸 엄마가 시킨다고 화가 나 있는 건지 아니면 차분하게 못하는 건지 뭐 여러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먼저 체크하시고 아 이게 엄마보다는 제3자가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하면 수업을 듣는 것도 좋고 아 이거 요 정도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한다면 예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애들 많이 그러죠. 예. 특히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들 중에서 글자를 또박또박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만 쓸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안 그래요. 애들이 글자도 너무 정말 개발세발 쓰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쓰고 어떤 애들은 막 개미처럼 조그맣게 써서 못 알아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너무 글자가 커가지고 그 칸에 5글자가 못 들어가서 3글자하고 나머지 삐져나갈 수도 있고 이거 다 달라요. 예, 그것도 좀 보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애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아 이거를 고치는 데가 학원일까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학원을 정말 열 몇 개 다녀야 돼요. 그러지 말고 아 요건 엄마가 조금 고쳐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아이를 고민하고 가장 아이에게 잘 되는 방법을 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학원은 얘는 그냥 수강생인 거야. 돈인 거야. 얘가 우리 학원에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에 엄마만큼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겠죠. 네. 저도 요즘에 거의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은 아이들과 네, 뭐 페이스톡 할 때도 있고 보이스톡 할 때도 있어요.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뭐 어떤 날은 좀 대놓고 뭐 한 뭐 4, 50분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뭐 2분, 3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하는 거는 이 아이가 무사히 잘 있구나 라는 확인. 외국에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감정 상태가 그냥 평온하구나 이런 확인. 그리고 멘탈도 좀 확인하고. 예.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만일 외국에 있는데 뭐 바쁘거나 여튼 하루에 한 명하고도 말을 못했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외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뭐 1분, 2분이라도 엄마가 내가 잘 있나 확인을 했다. 귀찮더라도. 예. 그리고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도 예. 그런 것들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자꾸 들여다보고 이 아이의 말과 행동과 사고가 예, 커먼센스, 정상 수준인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예, 바로바로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쇼핑몰에서 남편 청바지를 사주려고 몇 집을 돌아다녔어요. 갤럭시에서 예, 정말 50대, 60대가 입을 수 있는 뭐 70대까지도 입을 수 있겠죠. 그런 옷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체형이 그렇게 막 날씬하지 않으면 성인 남성, 중년 남성이 옷을 살 때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그랬을 때 그나마 그 니즈가 있는 데가 갤럭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이나 뭐 누군가 옷 사줄 때는 네 거기 가는 게 제일 그래도 무난해요. 예. 그래서 청바지하고 몇 장의 바지를 샀는데 우리 남편이 청바지를 입는 게 좀 로망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를 요즘 입고 있는데 하나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못 샀거든요. 예. 나는 다양하지도 않고 또 젊은 그 브랜드에 가면 이 밑길이라고 하죠. 밑길이가 너무 짧아서 못 입고 또 요즘 다 힙합 바지처럼 청바지가 나와요. 그래서도 못 입고 여하튼 자기 옷을 못 샀을 때 그 속상함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자, 로이 카이맘님이 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집중 듣기만 하려고 해요. 그렇게 들으면서 눈으로만 읽는 것만 해도 되나요? 음독은 안 하더라고요. 묵독으로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3점 후반대부터 4점 초반 아이입니다. 아이가 몇 학년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중 듣기의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엄마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오디오로 집중 듣기하고 눈으로 이렇게 보기만 한다는 거죠. 학년이 저학년이라면 저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만일 엄마가 정 불안하다면 이 아이의 레벨에 맞는 그 리딩 컴프레hen션 교재, 영어 독해 교재가 보통 큰 대형 서점에 예, 원서 코너 가면 그 유아 초등용 키즈를 위한 영어 원서들이 많이 팔고 독해 교재들을 좀 팔아요. 네, 그 교재를 좀 사서 일일 공부하듯이 같이 풀면 괜찮습니다. 네, 아시겠죠? 초2예요. 교보 문고나 아니면 어떤 문고든 큰데 가서요. 원서 코너 가서 이 아이랑 같이 뭐 그래머 인유즈 같은 그런 문법 교재, 보케블러리 교재, 리딩 컴프레hen션 교재 이런 거 재밌는 거 많아요. 그게 이제 그 레벨별로 있다 해서 우리가 명칭은 코र्스북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좀 사서 같이 해보실래요? 왜냐하면 아이가 앉아서 그냥 이렇게 집중을 얘는 그러니까 그 스타디의 그 이름은 집중인데 진짜 이 아이가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궁금하다면 다른 교재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네. 자, 에이지맘님은 초5 예체능을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때 아님 언제 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합창단도 하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거나 하진 않는데 공부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걱정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 아이의 진로에 따라 이 아이가 전공 여부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걸 일반화돼서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에 공부할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5학년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수학도 재학년 심화와 선행이 나가야 되는 상태고 영어도 어느 정도 얼추 이 아이가 영어로 리딩하고 그 다음 라이팅하고 스피킹 같은 것도 다 돼 있어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정도. 그 정도가 돼 있다. 근데 내가 뭐 예체능을 잘한다.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수학, 영어, 국어가 다른 평균보다 떨어지는데 이 아이가 예체능을 계속한다. 그거는 이 아이의 나중에 상급 학교를 가거나 할 때 불리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아니면 언제 할까? 이거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체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운동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악기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악기면 계속 레슨 받고 연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초5 때 이때 아니면 예체능을 언제 할까?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로에 따라 다르다. JY킴님이 대치동 중3 남녀 쌍둥이 맘입니다. 고교 학점제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고교 지원도 고민입니다. 질문인가요? 그럼 제가 답은 고민을 계속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보실래요? 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QAG님. 영유 3년 나와서 1학년. 영유에서도 단어 암기를 너무 싫어해서 많이 틀렸는데 지금까지도 20개 중에 6개 맞을 때도 있고, 이전까지는 푸시 안 하다가 지금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10개 중에 8개에서 10개 맞게끔 시키는데 두세 시간을 공부하는 결과입니다. 사이가 안 멀어지게 단어 암기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5세, 6세, 7세, 5세, 6세, 7세 때 영유를 다니면 분명히 그날 배우는 단어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몸에 배이도록 내 거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면 사인을 걸 거라고요. 누적되는 걸 거라고요. 여러분 수학만 누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적 테스트. 영어 단어는 누태거든요. 진짜. 일가에서 10개를 배우면 이가가 들어가면 지난번에 10개랑 이번에 새로 나온 거 10개 이렇게 합쳐지면서 단어량이 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20개 중에 6개를 맞을 때 있었으면 지금 10개 중에 8개, 10개는 너무 퍼센티지가 높아요.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20개 중에서 6개는 반타작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냥 10개 중에 5개, 6개 이러면서 주말에 테스트를 계속해서 조금 모아서도 하는 방향. 공부를 안 하다가 하루에 베란간에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애가 정말 싫어하죠. 그거는 손해예요. 손해. 예, 그래서 지금 하긴 하는데 엄마가 조금 양을 너무 많이 늘리지는 말자. 그리고 재밌게 하자. 예, 그리고 문장 속에서 글 속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알았을 때 글이 통하고 문장이 통했을 때 쾌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단어를 외우니까 너가 편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단어를 몰라. 그랬을 때 그 답답함 있잖아요. 내가 단어를 알았어. 그 단어를 써먹으니까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네. 라는 그런 효능감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이카이맘이 원서 읽은 거 내용 물으면 줄거리를 말하긴 하더라요. 그럼 얘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눈으로 읽는 거 냅둬도 되는 거죠. 초조까지만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책은 눈으로 보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또 노트 테이킹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아주 인상 깊었던 책은 내가 저널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섞어서 하세요. 너무 뭐가 아니면 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리딩 컴프레션은 들어가세요.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예. 에이지마님이 현답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슨 현답을 했죠? 에이지마님한테 초5 그랬어요. 네. 영유 다닐 때 단어 복습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쌓인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너무 빨리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하세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걸 알았을 때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 잘한다. SSO 영님. 딸과 아들 육아는 달라도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초5인 딸은 황소 초등을 혼자 개념을 풀며 황소 숙제도 미루지 않고 참 성실히 하였답니다. 하지만 3학년인 아들은 왕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도 곧잘 맞추는데 오히려 최상위 하이 레벨을 더 어려워하는데 4학년 때 황소를 보내는 게 나을지, 아예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니 와이즈만 높반을 보내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딸과 아들의 성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차이예요. 타고난 성격, 기질. 딸은 굉장히 성실하고 의무감이 강한 편이고요. 또 아들들은 또 약간 기호도가 분명하고, 꼭
호불호가 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좀 짧고, 그리고 내가 그걸 참는 게 좀 힘들고,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건 아이에 따른 기질의 차이다. 성별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과학을 좋아하더라도 수학을 잘해야지 과학을 수학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과학은요, 과학 시험이 아니라 수학 시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즉 도구가 수학이라는 얘기예요. 도구가 수학. 코딩 같은 경우도 도구가 수학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꾸 누나랑 비교하지 말고 얘는 그냥 따로 떼어서 얘한테 가장 베스트한 선택을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능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리딩 교재가 아니라 리딩 독해 교재, 리딩 컴프레이션 교재. 그냥 읽는 리딩 교재가 아니에요. 리딩 컴프레이션이라고 그 섹션이 있습니다. 나미님이 경남 초3 여학 다니고 있는 영어 어학원이 주 30개에서 40개 암기하고 테스트하고 틀린 거 다시 복습하고 집에 오는데 아직 초3인데 이렇게 단어 공부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 30개에서 40개면 기본적으로 30개라고 해도 6일만 해도 하루에 단어 5개잖아요. 하루에 단어 5개 외울 것 같은데요. 5개,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어학원이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성공한 체험도 있을 것이고 경험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에 있는 걸 하루에 쪼개서 엄마가 따박따박 연습시켜주면 얼마나 얘가 실력이 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할 게 자꾸 이렇게 엄마들이 회의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고 정여기가 아니다면 학원을 끊으면 돼요. 학원을 바꾸면 돼요. 예. 근데 아마 하루에 단어 5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아는 단어가 기존에 알던 단어들도 많거든요. 새로 막 처음 딱 보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냥 하는 것도 괜찮다. 아시겠죠? 네. 아이를 키울 때 애가 셋이 있다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예. 특히 쌍둥이들 2명을 한 목에 키운다고 또 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은 다 달라요. 제각각이다. 그래서 저는 특히 쌍둥이도 그냥 2명 하나하나 다르게 해야지, 내가 뭐 일타쌍피 이런 것처럼 뭔가 50%의 에너지를 써서 2개 합하면 100이잖아요. 2명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인 것 같아요. 다 다르다. 저도 아들을 키우다가 딸을 키워보니까 완전히 다르고, 예. 그리고 에너지를 쓰는 양도 다르고, 근데 지금 성인이 되어 보니까 그냥 비슷하게 성장하고 비슷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가 뭐 특별히 뭐 했다고 뭐 편하고, 그 아이가 또 나중에 엄청 고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네. 맞아요. 아이는 큰 불만이 없는데 제가 괜한 의심을 했네요. 하루하루 나눠서 해보면 부담스럽지 않겠네요. 좋은 감사합니다. 학원들도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아이들이 그만두면 얼마나 손해가 있겠어요. 예,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단어 같은 거는 영어에서 무기잖아요. 예,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유창성, 그 다음에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죠. 글이나 말을 할 때 단어가 빈곤하여, 예, 너무 학업 수준이나 이런 교양 수준이 낮은 그런 어휘를 쓰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 쓰거나 이러면 말과 글에서 완전히 마이너스거든요. 특히 입시의 마지막은 글쓰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진짜 단어의 그 능력 없이 쓴다, 뭐 100번 떨어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하는 게 더 맞다. 능력만 된다면 재미있게 하면 되죠. 재미있게. 네, 권지영님이 공감합니다. 코치님, 저는 외동아들을 키운, 네, 끊어졌나요? 글이? 네.
다 달라요. 아이들은 쉽지 않고. 예. 아니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뭐 정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거,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아름다운 면만 인스타에 나오는 거지 힘든 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도시탐구, 소비여정의 도시탐구인가? 그 유튜브에 나온 어떤 집에서는 가구가 정말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발로 다 긁혀서. 그거 여러분들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내가 진짜 비싼 가구를 샀는데 누가 그거 스크래치만 내도 우리 막 화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다 했다고 칩시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아주 되게 슬픈 추억이 있어요. 엄마가 새로 구두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 구두를 신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한옥이니까 그 대돌 있잖아요. 대돌. 대돌에다가 이렇게 신발 놓고 나는 방에 들어가서 걔네 집에서 놀다 왔는데 그 대돌 아래에 그 마루 밑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개가 그 고무 냄새가 나니까 그 신발을, 새 신발을 다 뜯어 먹었어요. 예. 저는 처음 엄마가 사준 신발인데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내 딸의 친구야.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새로 산 신발을 우리 개가 물어 뜯었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새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엄마는 그거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상처가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근데 우리 엄마는 또 거기 가서 따지지도 못해. 네. 그리고 나도 어머 어떡해요 이러고 울고 나왔어. 저는 그 장면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올라갈 때인데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남아요. 네. 그리고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참 좋은 거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눈물이 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 온 손님한테 그런 상처를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막 그 동창회 부고장에 뜨잖아요. 네. 저는 딱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네. 참 나쁜 사람이었네. 집도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네. 마음의 문제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문제죠. 네. 외동아들을 키우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생각이 들던 와중에 공감하는 말씀해 주셔서 힐링이 됩니다. 예. 애 하나도 힘들고요. 둘도 힘들고요. 저는 뭐 성인을 지금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힘듭니다. 예. 스노우님이 코치님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자꾸 질문이 생깁니다. 중1 딸 조별 수행할 때 역할 분담으로 진행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안 한다고 늘 PPT 마지막 작업을 아이가 맡아 했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늘 혼자 다 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이번에 자료조사 역할을 맡아 자료조사까지 해서 취합하는 친구에게 주었는데 그 친구가 마무리하고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불만스러운 아이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조별 5명이 모여서 그 파레토 법칙인가 있죠? 어떤 그룹이나 20%만 일을 해요. 인간이든 개미든 동물이든. 근데 내가 20% 안에 들었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거에 행복한 게 더 나아요. 왜? 나만 성장할 거니까. 나만 성장할 거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학교 내신에 무관심한 애들이 있어요. 나 상관없어. 나는 뭐 좋은 학교 안 갈 거니까 중학교 성적 필요 없어. 나 수행평가 몇 점 깎여도 상관없어. 이런 배짜라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1점 깎이면 조별 점수가 깎이면 나도 깎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네가 책임지고 하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나 혼자 정말 고통을 받는 것 같죠? 아니요. 나 혼자 성장해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아이한테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런데 결과가 n분의 1로 나누면 나한테 손해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냥 능력 있는 네가 열심히 해. 엄마는 네가 그런 게 되게 자랑스러운데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신은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그 능력을 준 만큼 일을 더 많이 시킵니다. 그게 내가 발전하는 방법이에요. 괜찮아요. 조별 친구는 선생님이 짜주시는데 지금 1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가 책임지고 해라. 너의 성장이다. 책임지고란 말하지 말고 너가 다른 애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공부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로 다 대학 가요. 예, 이런 능력으로. 예, 그래서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빨리 끝나요. 그런 것들도 뭐 어렵겠어요. 자료찾아가지고 PPT 만드는 거 선수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정말 그런 거 잘하죠. 애들이 붙어요 얘한테.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학 때 조별과제 거의 혼자 다 했는데 나 혼자 성장한단 말 와닿습니다. 그럼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예. 이번에도 제가 춘천에서 강의했는데 진짜 정성을 다해서 강원도에 춘천에서 대학 가는 방법을 딱 몇 날 며칠을 조사를 해서 강의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거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내가 강의할 때 내가 강의를 하다가 내가 못 알아듣겠어. 이해가 안 돼. 점이 연결이 안 돼. 그럼 저는 다시 찾거든요. 제가 완벽할 때까지 찾아요. 그게 제가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속상해하지 말아라. 타고나는 거다. 탤런트예요. 좋은 거다. 스노우님이 멋진 딸을 두신 거예요. 네. DNS WKS는 성숙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죠? 에이지맘이 이런 대답은 정말 그대로 아이에게 말해도 될 만큼 훌륭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해요. 나 혼자 성장. 조금 꼰대 같은 소리 한다면 어른한테는 훌륭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더 멋있습니다. 예. 너 훌륭해 이런 거는 약간 하대하는 개념이에요. 한국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소영님이 라이브 때마다 너무 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가 3학년 남자아이인데 줄글 책을 즐겨하지 않아요. 과학 만화책만 읽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독해 문제집을 풀리고 있어요. 논술 숙제용 줄글책만 겨우 읽네요. 그래도 줄글책을 읽을 수 있게 계속 노력해야겠죠. 근데 방법이 재미없는 방법이에요. 글밥이 많지 않은 책을 읽는 게 더 좋아요. 동화책이나 아니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 과학책 같은 것도 괜찮고. 뭔가 이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정보가 내 거가 된다면 글이 많아도 글밥이 많아도 읽어요. 이거는 실용적인 사고를 가진 애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얘가 만화를 본다는 거는 그 쾌감, 그 언어가 주는 표정이 주는 쾌감을 지금 즐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글이 있는 텍스트가 있는 글이 얘는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재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가 새로운 걸 배워서 엄마한테 써먹어서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엄마가 너무 나쁜 방법으로 책을 안 읽는다고 독해 문제집을 풀려? 그거는 최악이에요. 저는 아주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노동으로 인식이 되지 책을 읽는 기쁨을 느끼기 전에 얘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부산 오셔서 강의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강의는 저를 돈 주고 초대해야지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제 프리티님이 경기 부천 초삼 남아 지능지수가 우수한 편이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아이라 잘 키워주고 싶습니다. 영어는 올해 에이프릴 시드 1부터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데 수학은 집에서 디딤돌 기본 후 최상위 3학년 2학기를 마쳤고 과학은 안쌤의 줄기과학과 백제 예체능은 주1회 수영과 바이올린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님께 점검받고 싶습니다. 엄마가 뭐를 근거로 지능지수가 우수한 편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머리가 좋은 아이라면 지금 받는 사교육들의 수준은 너무 낮다. 낮다. 아이의 그 두뇌에 걸맞게 조금 더 고급지게 공부를 시켰으면 어떤가 뭐 하나라도 영어가 A+이고 수학이 디딤돌 기응하고 최상위 3-2 지능이 아깝지 않아요? 그죠? 어떤 한 과목이라도 얘 수준에 맞게 좀 고급지게 지능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QAG님. 이사를 앞두고 초일 전학을 하게 됐는데 1학년 2학기 중간에 가도 괜찮을지,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라이딩하다 2학년 시작에 전학갈지 적응 문제 고민입니다. 낯선 환경을 어려워하는 아이입니다. 어차피 이사는 갔어요. 그죠? 1-2 중간에 가나 2-1에 가나 이 아이 성격 자체가 낯선 환경을 어려워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엄마가 너무 불안하다, 신학기에 들어가는 게 좋다 한다면 2-1에 가는 거고, 아니면 아직은 1학년 2학년은 그래도 적응하기가 3-4보다 괜찮거든요. 그냥 조금만 하루 이틀만 고생하고 해보자 이러면 그냥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 아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나는 아쉬운 거는 엄마가 얘가 이렇다는 걸 안다면 좀 더 계획적이어야지. 그러면 신학기에 들어가게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이게 뭐 분야를 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용기 내서 그냥 2-1에 넣든가. 그쵸?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물을 엎질러 놓고 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방법을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1학년 2학년 때는, 특히 1학년 때 그렇게 이 아이를 악독하게 얘를 괴롭힐 아이가 있을까? 그냥 낯선 환경을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말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 그럼 집에서 연습시키면 되지. 친구랑 말하는 거, 자기소개하는 거, 이런 것도 연습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학교 공부를 더 충실히 해서 얘가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답할 수 있게. 대부분 내가 모르는데 선생님 질문했을 때 답을 못했을 때 애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대비를 좀 시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진짜 마음은 되게 부드럽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 한 줄의 글에 내가 되게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알려줘야겠다는 이상한 의무감이 생겨서 가끔은 너무 왜 이렇게까지 대답을 할까 하는 그럴 때도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그런 답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좋은 길을 가도록 내가 알려주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뭐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가끔 Q&A 할 때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거 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저 하트 좀 한번 올려보실래요? 하트 한번. 그래도 우리가 1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또 시간을 보냈죠. 하트를 한번 올려보시고, 저도 뭐 좀 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용기가 났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제 강의 가도 항상 저희 그 샤밀리들을 많이 만납니다. 네, 이번에 춘천 강의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들이 3분 오셨는데, 또 샤밀리라고 와서 인사하시고, 또 제가 이번에는 또 굿즈를 좀 가져가서 나눠드렸어요. 아, 여러분들, 내일이요. 예, 샤론 코치 클래스가 그 학부모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잖아요.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클래스 하면 나옵니다. 대치동, 우리 CNA 예, 대표 원장님이세요. 여성 원장님. 네, 그 다음에 제이 미라클의 강남에서 학종을 많이 하시는 컨설턴트시거든요. 그래서 진로 독서라든가 수행평가, 탐구 보고서 이런 강의 새로 오픈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